1979년 7월 9일 아침 8시 4분에 보이저 2호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첫 번째 영상을 지구로 전송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바이킹이었어. 바이킹이 뭐예요? 실제로 화성에 내린 착륙선이 착륙선. 근데 보이저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 외 행성계를 이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 우주 멀리로 내던져지는 그런 이제 탐사선인 거죠. 어떻게 태양계 먼 곳에서 관측된 영상이 우리한테 지구까지 전송될 수 있냐? 이걸 왜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보이저 2호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첫 번째 영상을 지구로 전송했다는데 어떻게 전송한 거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먼저 태양광선이 목성 주위를 궤도운동하는 위성 유로파에 떨어지고 유로파는 입사된 빛의 일부를 반사하여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내보낸다. 이건 뭐 모든 행성이 하는 거죠. 행성이나 위성이나 뭐든. 이렇게 반사된 빛의 일부가 보이저에 실려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함으로써 유로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자, 아무튼 태양에서 반사된 빛이 보이저에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형광물질을 자극해가지고 유로파의 이미지가 일단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이저의 컴퓨터가 읽어서 숫자 신호로 변환한다. 그래서 1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지구의 전파 망원경으로 송출한다. 그러니까 유로파의 이미지를 카메라의 형광물질로 이제 물질을 자극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걸 그래서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컴퓨터가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보내는 거다. 그 신호를 어디서 받냐? 스페인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나 캘리포니아 남쪽 모하비 사막에 있는 거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전파 망원경 중에서 수신을 한다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 유로파의 표면에서는 퍼시필 로웰이 화성을 보고 상상했던 운하와 비슷한 구조물, 물론 지금은 우주 탐사선의 직접 관측으로 이러한 구조가 없다고 밝혀졌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2호, 그 다음 게 유로파인데 유로파에 그런 운하 구조물이 있었다는 거죠. 운하같이 생긴 것들. 그것들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얽혀 놀라울 정도로 복잡다기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다. 유로파의 표면은 이러한 선들의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치 당구공과도 같이 아주 매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충돌 구덩이가 매끈하다는 거죠. 충돌 구덩이가 왜 안 보이냐?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서 충돌의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뭔가가 이제 물속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물이 이제 잔잔해지면 매끈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표면에 보이는 많은 선들은 움푹 파인 홈이거나 갈라진 틈새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충돌하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포함이 돼버린 그렇기 때문에 매끈한 건데 아무튼 얼음이든 뭐든 이렇게 파이거나 갈라진 틈새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죠. 그 틈새가 있는 상태로 얼어버리면 되니까. 이유는 갈릴레오의 4대 위성들 중 목성 가장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위성인데 보이저가 정보를 보내오기 전부터도 이오는 화성보다 더 붉다고 알려졌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붉은 천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표면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표면이 변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뭐가? 이오의 표면. 거대한 도넛 모양을 하는
원자기체의 튜브가 이오의 궤도 근방에서 목성을 감싸고 있음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다. 자, 거대한 도넛 모양을 하는 원자기체가 그 이오의 궤도 근방에서 목성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성 주위에 원자 기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도넛 모양인 거죠. 그게 이제 이오가 도는 궤도, 궤도 근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 기체의 성분이 뭐였냐면 황, 나트륨, 칼륨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그 원자기체 튜브가 뭐냐? 이오가 흘리고 간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보이저호가 이오에 접근하면서 이 거대한 위성의 표면이 다양한 색깔로 치장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오가 색깔이 다양했다. 이오는 소행성 때 가까이에 위치한다. 소행성 때가 어디예요? 화성이랑 목성 사이죠. 전 세계를 통해서 소행성 때에 떠도는 돌멩이들의 세례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이다. 계속 소행성을 맞았을 것이라는 거죠. 충돌 구덩이들이 많이 패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오의 표면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이오의 표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뭘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소행성을 많이 맞았을 텐데 표면에 흔적이 없네. 표면이 변했구나. 이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작용이 파인 구덩이를 모조리 메웠던가 지워버렸을 것이다. 이오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와 관련된 작용은 아닐 것이다. 그 풍화 작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구에서처럼 풍화 작용으로 깎여나간 건 아니다. 이오의 표면은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에는 너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도 없다. 침식 작용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 충돌 구덩이들을 메꿨느냐? 가스와 기타 분출물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활화산이 이오의 표면에서 모두 9개나 발견됐다. 근데 우리는 보이저가 화산을 발견하기 전에 이오의 화산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했다. 자, 어떻게 그걸 했느냐? 스탠턴 필하고 그 동료들이 목성과 유로파가 이오에 미치는 조성력의 세기를 계산해서 이오에서 화산 활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자, 목성하고 그 다음에 이오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유로파죠. 그래서 이 중력을 낼 수 있는 물체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조성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력을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오에는 화산 활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오 내부의 암석이 방사능 붕괴가 아니고 강한 조성력의 작용으로 용융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안에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오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오의 내부 거의 대부분이 액체 상태에 있어야 된다. 지하에 있는 액체 상태의 유황이 이오의 화산 활동으로 지상으로 계속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유황은 물에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섭씨 115도인데 가열하면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유황이 액체 상태의 유황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유황은 물 끓는 전보다 조금 높은 섭씨 115도에서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액체 상태의 유황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깔이 짙게 변한다. 그래서 근데 일단 녹았던 유황을 갑자기 냉각시키면 액체 상태의 색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의 화산 불출은 그 구성 입자들을 목성의 주변 공간으로까지 직접 방출시킬 정도로 매우 높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이오가 이제 목성 주위를 돌면서 화산을 터트리면은 그 화산에서 터져 나온 입자들이 목성 주변 공간으로까지 방출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입자들이
2호 주변에서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돌연 모양의 튜브를 형성하는 장본인이 듯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성 주변에 원자 기체의 튜브가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2호의 화산들이 뿜어낸 그런 조각들이다. 물질들이다. 목성 내부의 압력은 지구 표면 대기압의 300만 배나 된다. 아까 그 대기압이 높은 곳이 어디였어요? 금성이 90배라고 했는데 이건 300만 배. 이런 조건에서 예상되는 수소의 유일한 존재 양식은 금속성의 액체 수소다. 그러니까 표면 대기압이 높기 때문에 수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목성에서. 수소 원자들은 그렇게 높은 압력을 받으면 서로 짓눌려서 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들이 핵에서 떨어져 나가서 금속성의 액체 수소로 변한다. 전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수소들이. 그래서 금속성의 액체 수소로 변한다. 그래서 목성의 내부는 금속성의 액체 수소가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목성의 내부 한복판에는 암석과 철로 든 핵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은 수소가 금속성 액체 상태로 있을 건 분명한데 그 더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에는 암석과 철로 된 핵이 또 있을지 모른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이거는 목성 내부에 금속성 액체에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류 때문일 것이다. 이 전류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목성 주변의 복사 벨트를 생성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목성 내부의 금속성 액체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목성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 근데 그거 말고도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복사 벨트도 형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장이 하전 입자를 붙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석 성질을 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전 입자를 붙들어 놓는다. 하전 입자라는 건 뭐예요? 하가 뭐예요? 뭔가 짐을 이고 있다는 거죠. 그 전기를 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자석 성질 때문에 하전 입자를 붙들어 놓고 있는다. 아까 이 하전 입자라는 게 뭐예요? 전자와 양성자. 그래서 자기장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목성 주변에 복사 벨트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복사 벨트 내부에는 태양풍의 형태로 태양에서 방출된 하전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에 포획되어 가속 운동을 한다. 자, 목성 주위의 자기장에 전자와 양성자로 된 그런 벨트가 있다고 했죠. 그 왜 그래요? 거기 자기장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나온 하전 입자들이 거기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사 벨트는 목성의 구름층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입자들은 목성의 남극과 북극 사이를 빠른 속도로 왕복한다. 그렇죠? 이게 자기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목성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전체든 간에 N극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태양풍으로 온 하전 입자들,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들이 붙잡혀 가지고 복사 벨트를 형성한다라는 거죠.